자, 7장은 말씀드린 대로 단원명이 화학평형이에요. 화학평형. 자, 이 화학평형은 단원이 굉장히 큰 단원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굳이 제가 화학평형이라는 단어로 나눠놨지만 이 연결되는 8장에서의 산과 염기, 9장에서의 산화환원 이것들도 각각 산화환원 평형, 그 다음에 산염기 평형에 이어질 정도로 이 화학평형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7장에 제가 특별히 뽑아놓은 내용은 화학평형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그 다음에 화학평형의 이동의 원리인 르샤틀레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화학평형이 이동할 것인지 거기에 좀 중점을 둬서 7장을 구성해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학평형이라는 단어를 딱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가역반응과 비가역반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교재에도 물론 처음에 1번에 나온 소단원에 가역반응과 비가역반응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역반응은 말 그대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반응을 가역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비가역반응은 어때요? 정반응에 비해서 역반응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일어나거나 혹은 역반응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반응들을 우리가 비가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화학평형은 가역반응과 비가역반응은 대부분이 근데 화학반응은 다 가역반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가역반응에 대한 얘기는 반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7장 앞단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반응들은 공교롭게도 우연의 예치치고는 대부분 다 비가역 반응 위주들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생각해가지고는 비가역 반응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 화학 반응의 내용 중에는 가역 반응이 대부분이고 비가역 반응은 얘가 극히 적다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가역 반응 중에서 가역 반응에서만 화학평형이라는 내용을 언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역 반응의 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종류도 많고 예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을 몇 가지 우리가 숙지해 둠으로써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을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먼저 비가역 반응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많이 배웠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한번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연소 반응이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연료에다가 연소를 시켜, 즉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완전 연소했을 때 이산화탄소, 물론 이제 연료는 탄소와 수소로 주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언급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인데요. 만약에 얘가 가역 반응이라면 이산화탄소와 물만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연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한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소 반응이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 연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재화를 벌어들이고 막 이런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연소 반응이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다. 숙지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 반응. 약산과 약염기는 좀 상황이 좀 달라요. 하지만 강산, 즉 대표적인 강산 염산과 대표적인 강염기 NaOH, 수산나트륨이 반응을 해서 소금 NaCl과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이 대표적인 강산 강염기의 반응인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소금에다 물을 넣고 반응을 했다고 해가지고 염산과 수산나트륨이 만들어지진 않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강산과 강염기가 특히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다. 그리고 금속과 산이 반응해서 수기체를 만들어낸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앙금 생성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던 연소 반응, 그 다음에 중화 반응, 그 다음에 금속과 산의 반응, 그 다음에 앙금 생성 이런 반응들은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주로 학습을 많이 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원에 들어와가지고는 가역 반응에 대한 내용들만 언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교재 보니까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가역 반응은 교재를 읽어볼게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이야기한다. 뒤에다가 화학평형이라고 써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인데, 예를 들면 어때요? 연소 반응, 그리고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 반응, 그리고 기체 발생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그리고 그 다음 뭐 있었죠 아까? 앙금 생성 반응 등이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가역 반응에서는 화학 반응식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정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진행하는 역반응이 있어요. 그 정반응과 역반응은 우리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화학반응의, 가역반응의 일반식은 AA 플러스 BB가 화살표 CC 플러스 DD. 이런 식으로, 일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이 반응을 정반응, V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이 반응을 V역, 역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반응을 가역반응이라고 얘기하며, 화학평형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어때서? 같아서,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같아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 상태를 우리가 화학평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반응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 즉 미주치세요. 오른쪽으로 진행된다. 역반응은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는 반응으로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 소단원 3번이죠, 그죠? 화학평형은 어떤 정의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미주치세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가 화학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외부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 상태. 그걸 한번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자, V 정반응 속도와 V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얘는 조건이 뭐다? 0은 아니어야 된다. 즉, 정반응과 역반응이 멈춘 건 아니다. 하지만 속도와 같아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지금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둘 다 모두 그래프가 밑에 있는 그래프 바로 밑에 있는 수소기체와 그다음에 아이오딘 기체가 반응해서 아이오딘화 수소기체를 만들어내는 그 반응을 얘기하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H2I2의 농도가 1.0이었고 HI의 농도가 거의 0이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정반응에 대한 그래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H2I2가 거의 0에 가까웠고, 그 다음에 HI가 2.0의 몰농도를 가지고 있었죠. 얘는 역반응에 대한 그래프를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정반응과 역반응. 자, 그리고 그걸 한번, 요 반응식에 대입을 해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반응 물질이